안녕하십니까. 드론 시스템 개론 특강 2주차입니다. 이번 2주차에는 드론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교육용 드론 키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차에는 제가 저술한 아카데믹 드론 키트라고 하는 기술교육 교환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그 교환의 겉표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차례가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이제 드론의 개요를 1절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컴파일러 소스 및 코드 작성에 관련된 이제 환경 구축하는 부분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요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드론 제작 실습을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드론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역사 부분인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시간이 나실 때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은 뭐 1900년대 초에 니콜라스 테슬라에서부터 무인기 기초 이론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도, 그 다음에 개발을 거쳐서 뭐 지금 현재 최근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이쪽에 이제 군사용으로다가 주 개발이 되었고, 초기 드론을 지나서 군사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산업용에 눈을 돌려서 산업용 쪽으로다가 그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드론의 종류와 그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종류는 지난주에도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고정익, 회전익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고정익과 회전익의 혼합형 드론,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고정익처럼 고속으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드론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드론이 이제 주로 많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이제 사용되기 위해서 많이 시범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고정익 드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비행기 형태, 그다음에 회전익 드론은 이렇게 로터가 돌아가서 로터를 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혼합형은 이제 로터가 돌아서 프로펠러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륙이 가능하도록, 제자리에서 이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형태의 드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의 구성 요소인데요. 드론의 구성 요소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이 드론 그 실제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체를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조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산업용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과 연결되는, 그래서 시스템 쪽에 GCS, 이러한 형상으로 이제 드론이 커다랗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 내부의 구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이쪽 부분의 그림이 이제 드론의 내부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아까
그 드론 조종기와 그 다음에 컴퓨터 쪽 관련한 부분, 지상 측에 있는 부분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드론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이제 커다랗게 비행 제어부, 지난 시간에 FCC라고 하는 걸 설명드린 바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모터를 돌려주는 그 모터 구동 장치죠. 그 다음에 그 실지 액추에이터는 드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드론에서는 모터죠. 그 모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되고, 액추에이터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프로펠러까지 달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조종기,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FCC랑 하면서 컴퓨터와 연결이 되려면 어쨌든 드론과 그다음에 지상국은 무선이죠. 그래서 무선 통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부분을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종기와 무선 통신부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하나의 통신 장치를 써서 조종기와 무선 통신부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 비행 제어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제어부는 이제 FC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행 제어부의 내용은 지난 부분에 그 PX4, 그다음에 픽스워크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꼭 이제 그것만이 비행 제어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각 회사에서 자사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DJI에서는 자기네들 거 A3라든지 뭐 N3라든지 이러한 이제 FCC를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비행 제어부는 꼭 픽스워크만이 비행 제어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요즘에 만들어져 나온 비행 제어부의 그 기능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가장 그 앞으로 설명할 그 외부 센서부 외에 나머지의 센서에 해당되는 걸 다 대부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요 센서에 의해서 한 개의 보드나 아니면 뭐 한두 개의 보드로 아주 작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비행 제어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돼서 스마트 항법 기능이 매우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가 비행 제어부의 특징이라고, 최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부 센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외부 센서 부분을 설명을 해서 드렸는데, 외부 센서 부분은 뭐 크게 GPS를 지금 많이 외부 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를, 영상으로 된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GPS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비행 제어부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센서류를 외부 센서에 장착을 해서 좀 더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외부 센서를 더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부분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항공기를 직접 다룬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드론, 그것도 또 주로 회전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액추에이터는 오로지 그 모터입니다. 모터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스피드 컨트롤이 유리한 브러시레스 DC 모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BLDC 모터라고 하는데, 이 BLDC 모터에 대한 제어 방법도 나중에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신호를 주면은 그 BLDC 모터를 그 앞단에서 이제 ESC라고 하는 그 액추에이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ESC를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ESC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는 실제 그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BLDC 모터를 돌리기 위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ESC는
PWM 형태의 신호를 받아서 그 PWM 신호의 내용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하는, 가감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주로 이제 ESC는 BLDC 모터를 제어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도 최근에는 매우 높아서 많이 이런 이제 소형 드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컨트롤러입니다. 다음은 무선통신부입니다. 무선통신부는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행기와 지상은 무조건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무선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통신 정보를 통신 채널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선통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그 IMS 밴드에 해당되는 2.4기가대, 5.8기가대의 이제 조정기가 나와서 그 일반적으로 매뉴얼 조종하는 데는 뭐 사용을 그것을 하고 있지만 그 산업용 그 무선 통신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좀 더 출력이 높거나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역에서 허가된 무선 통신 장비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인프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LTE 이동통신 무선 장비를 사용하는 드론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입니다. 전원부는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회전형, 그 멀티 로터 형태의 그 드론에서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거의 전부입니다. 뭐 그 외에도 수소 전지도 있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유리한 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인데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제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그 전원부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전율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방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다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용량을 한꺼번에 다 내는데 1시간 동안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1C라고 하는 방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2시간 동안 정도에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0.1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그 30분 안에 자기 가지고 있는 용량을 다 낼 수 있다면 이제 2C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나중에 아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전율이 높은 거일수록 이제 그 고출력을 낼 수 있다, 순간 고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은 꼭 만약에 48V라든지 아니면 뭐 24V라든지 이렇게 꼭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FCC 같은 경우는 주로 5V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배터리에서 바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스텝 다운을 시켜주는 게 이제 BEC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장치로 보면은 먼저 리튬 폴리머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BEC, 이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거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전원에 관련된 장치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드론의 전원부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체입니다. 기체는 사실은 이제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공기 역학적인 측면이 크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멀티 로터형 이런 또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기체 역학적인 것보다는 기체의 형상을 만드는데 더 그 의미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체의 구성 방법을 보면은 이제 크게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켈레톤 타입이라고 합니다. 골격, 그러니까 뼈다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파이프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붙여서 만든 형상이 이제 이런 스켈레톤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외골격형. 역시 대부분 이제 소재는 뭐 스켈레톤 타입이나 이거나 그 카본이라고 하는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카본을 소재를 사용하되 이건 카본 파이프 같은 형태를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카본의 그 얇은 시트를 어떤 그 조형물,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목형에다가 계속 겹쳐서 그 만들어낸 그 외골격 형태의 카본 그 구조물이 바로 이제 이런 외골격 형태의 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나 그다음 컨트롤러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그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장치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쪽에 사용되는 파이프나 이런 것보다 얇게 외골격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공한다든지 하는 면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 그 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드론의 비행 원리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것보다 이제 회전이 큰 헬리콥터 형태에 해당되는 비행 원리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뭐 쿼드콥터라든지 뭐 헥사, 옥타 이런 이제 멀티콥터, 멀티 로터 형태의 드론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장 간단한 이제 쿼드 로터 형태의 비행 장치, 비행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모든 로터는 같은 방향으로 돌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에 해당되는 그 모터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1번과는 반대지만 2번과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모터가 같이 돌아서 결국은 3번이 생기는 그 반대의 토크를 2, 4번이 상쇄시켜서 비행체는 좌나우로 회전하지 않고 안정되게 그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설명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는 회전이 그 헬리콥터 회전익 기체와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떠 있으면 제자리에 있고, 앞으로 기울어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기울어지면 뒤로 가는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 뒤에 그 다음에 뜨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같이 출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뒤만 출력을 내고 앞만 출력을 내고 하면서 이제 앞뒤로다가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난주에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 멀티 로터 형태의 그 드론들이 자세를 제어하고 전진 후진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그 본교환의 타깃 시스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장입니다. 컴파일러 및 소스 코드 작성을 위한 통합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발 환경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 뭐 통합 개발 환경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와 에디터, 기타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환경을 통합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료 버전,
기능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비용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칩 메이커들이나 그다음에 컨트롤러 제공자들이 그 같이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면 확인해 볼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 버전은 이제 돈을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제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무언가를 개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유료 버전을 권장을 하는데, 지금은 무료 버전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스터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여기에 또 그 CPU 제조사, NPU 제조사에서도 제공해주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찾아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라든지 내용들을 한번 입력하고 컴파일 해보고 하는 것들을 해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하는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디지털 그 책자 파일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실습을 향후에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데,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저희는 이제 트루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트루 스튜디오는 예전에 그 프로 버전과 라이트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은 프로 버전보다는 그 제약 조건이 있는데, 프로 버전은 유료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그 트루 스튜디오 4 ST3이라고 해서 그 프로 버전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한 상태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 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통합 개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까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 뒤에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그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절차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뭐 그대로 다 깔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그 STM32 큐브 M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가셔서 찾아서 깔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마이크로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MPU는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많고 안에 이제 인베디드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치들과 핀과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제 그 해당되는 레지스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세팅해주는 그거를 프로그램상에서 해주려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많은 그 스텝도 짜야 되고, 짜면서 그 잘못된 값을 넣게 되면은 정말 그것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 그 디버깅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그 UI, 그래픽화한 GUI 환경으로 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팅해주면 그 세팅해주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뭐 핀 이런 것들이 그 그래픽컬하게 세팅이 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컴파일을 자동으로 하게 해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는 코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거 매우 유용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깔아야겠죠.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다 차례대로 절차가 나와 있죠. 이대로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다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그 다운로딩을 한다거나 하드웨어에다가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JTAG이라고 하는 그 다운로딩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JTAG 링크 장치를 사서 원래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따로 하드웨어가 없이 전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실습하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구해서 다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다시 다운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구축한 테스트 환경을 가지고, 테스트가 아니라 그 개발 환경을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실제 하드웨어에 다운로딩해서 동작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그, 그 처리 절차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드웨어가 있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다운로딩해서 이렇게 쓰는구나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회로가 바로 이제 우리 아카데믹 드론 키트의 하드웨어 그 중에서 이제 MPU 부분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하드웨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이러한 이제 스텝들을 잘 따라 하셔서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드론 아카데믹 드론 키트의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이 하드웨어에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실질적으로 전원을 넣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